안녕하세요. 자바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바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법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자바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바랑 비슷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죠. 자바가 완벽한 객체지향이라고 불립니다. 자바는요, 일단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대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공정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쪽에 패키지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는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메서드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개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또 역시 여러 개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여러 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자, 봅시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패키지가 여러 개 있어요. 또 그 안에 각각 클래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각각 메서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딱 구동을 시켰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컴퓨터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구분을 해주는데요. 메서드는 이름으로 그냥 굴러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불러서 활용하는 것이지만 메인 메서드는요, 컴퓨터에서 일단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메인이라는 메서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부분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메서드를 불러서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화면에 먼저 자료를 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system.out.print라고 제가 여기까지 적었는데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print, 두 번째 println, 세 번째 printf.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자 쓰이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단 printf, 프린트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안쪽에 따옴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따옴표 안에 입력한 텍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hello, 누구 거 출력했는지 모르니까 print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해보시면은요, 자, 제가 컴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컴파일은요, 자바 프로그램이건 C 프로그램이건 나는 내가 프로그램을 배워서 작성을 했지만 모든 컴퓨터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것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번역을 해주면 컴퓨터가 일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보를 다시 보내주죠. 그런데 컴퓨터 언어로 된 것들은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나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이 요 내용이고요.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hello print 출력이 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printl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println도 테스트 해보죠. 여기다가요, 따옴표 해서 똑같이 hello. 그런데 이 친구는요, println이었어요. 컴파일. 그냥 둘 다 똑같이 출력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printf. 자, 여기는 입력 방식이 좀 다른 것처럼 나오지만 똑같이 출력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똑같은 방식을 택해 볼게요. hello printf. 자, 해보시면은요. 여기에 명령을요, ln이라고 안 하고 내용만 ln이라고 했네요.
자, 출력. 여기까지는 똑같이 출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린트 F를 출력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엔터가 이루어졌죠. 자, 프린트는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요. 프린트 LN은 엔터가 이루어져서 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프린트 F는요. 이 친구도요. 프린트랑 똑같이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굳이 프린트와 프린트 F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느냐? 프린트 F는 C 언어에서도 사용되는 언어예요. 프린트 F 뒤에는 조금 여러 가지 선택자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프린트 F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프린트 F를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F로 사용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줄만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사용을 했더니요.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프린트 LN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출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줄바꿈이 있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린트 LN 하고요. 여기다가요. 따옴표로 입력을 합니다. 3 더하기 7. 자, 컴파일 한 번에 할게요. 굳이 어렵게 가야 되는 내용 아니니까 얘는요. 따옴표 빼겠습니다. 자, 그럼요. 3 더하기 7은 그냥 3 더하기 7이라는 문자로 나왔고요. 요거는 연산이 돼서 나왔네요.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 없으면 숫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번에는요. 3 더하기 7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합니다. 더하기를 하고요. 3 더하기 7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을 때요. 요건 문자였고 요건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나와야 정답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3 더하기 7은 37이 돼버렸네요. 37이 아니고 사실은 37입니다. 자, 그럼 연산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 더하기 7은 더하기 괄호 해줍니다. 그럼 괄호 연산을 먼저 하거든요. 3 더하기 7. 다르게 나타났어요. 자, 요 정도로만 해서 알아두고요. 자, 요것도 한번 똑같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얘도요.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야 우리 앞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7 프린트 F 출력하고 나서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7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괄호하고 나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요. 아까 이 방식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숫자만 더 출력이 되는지. 오류가 나서 컴파일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방식 자체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출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요. 괄호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도 오류는 안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연산값을 저는 어떻게든 출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다운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d 써주고요. 콤마. 그리고 나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자, 여기에 3 더하기 7은 10 여기까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프린트 F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의미 알아둬야 되겠죠. 이 자리는요. 정수값 자리찜 내 자리 나 여기 들어갈 거야 하고 맡아주는 자리입니다. 요거를 3 더하기 7은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가 3 더하기 7은 10 들어갈 때 정수가 3번 들어가요. 3, 7, 3 더하기 7 이렇게 3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요. 3 더하기 3은 10. 네 자리쯤이라 그랬죠. 이 자리 네 자리쯤, 네 자리쯤, 네 자리쯤 뭘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3 더하기 7은 10, 3 더하기 7은 10 두 번 출력이 됐어요. 요게 두 번 출력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려쓰기가 안 돼 있어서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프린트F에도 내려쓰기 해볼게요. 자, 내려쓰기 하는 방법은요. 역슬래시를 일단 입력을 해줍니다. 역슬래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 이게 내려쓰기예요. 문자기 때문에 문자 안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끝나고 나서 역슬래시 N.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마지막 줄이니까 뭐 그냥 두죠. 자, 이제 깔끔하게 줄바꿈 되면서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요,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 아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요거 개발자가 3 더하기 7 보여주려고 이거 할 의미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해야지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요. 어디에 담아뒀다가 그걸 컴퓨터가 기억해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활용을 할 때 3 숫자로 이동을 할 거예요. 5 그러면 계산기 숫자는 두 개를 눌러요. 여러 개를 누를 수도 있고 앞에 숫자를 누르고 뒤에 숫자를 눌렀을 때 얘랑 얘랑 계산을 하는데 얘랑 얘랑 어떻게 지정을 하겠냐는 거죠. 그것들을요. 어떤 이름이 담긴 통에 담아서 그 이름이 담긴 통 이름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곳에 자료를 담아서 넣어주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정수 넣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변수,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int라고 붙여놓으면요. 이 아이는 정수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이 이름에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예약어는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printf 자바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사용할 거야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영문과 숫자로만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숫자가 앞에 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에다가 3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친구도 정수야 7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앞에다가요. 똑같이 3 더하기 7은 10. 그쵸? 여기는요. 우리 아까 이름으로 제어한다 그랬어요. 3. 아까 3 들어있었어요. 더하기 7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 식이요. 이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미콜론 넣어주고요. 조금 바이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라인 안 바꿔줘서 3 더하기 7은 10 그대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 변수를 넣기는 했지만 사실 변수 안에 숫자도 내 맘대로 넣은 거예요. 사용자가 넣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사용자가 넣은 값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용자가 넣은 값은요. 입력을 받아야죠.
입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스캐너 다음에 변수. 자, 요 변수를 결정짓는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값을 가져오는 자료의 변수에 해당돼요. 그런데 요거는요, 이거 뭐냐면, 우리 집에서 이거 마구마구 생성할 거야. 예를 들어서 밖에서 솜사탕을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집에서 솜사탕 기계 두고 내가 계속 사 먹고 싶어요. 만들어 먹고 싶어요. 여기에서 나 이 공간에서 변수를 계속 생성을 해서 나 계속 키보드 입력을 좀 받아야 되겠어 해서 새로운 그 스캐너, 새로운 변수 그 사용자 입력하는 내용을 내가 좀 계속해서 사용할 거야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바의 특징인 객체 지향. 새로운 객체를 하나를 생성해야 그 생성된 객체에서 만들어서 뭔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 스캐너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외부 시스템에서 뭔가 자료를 가져와서 넣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요, 우리 아까 패키지 여러 개 패키지 사용하고 또 여러 개 클래스 사용하고 여러 개 메서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클래스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죠. 외부의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도대체 어느 곳에 들어있는 누구를 사용할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다가요, 내용을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가져올 거야. 누구를 자바 util 가져올 건데 누구를 가져올 거냐면요, 스캐너라는 것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 스캐너라는 곳에 담겨있던 어떤 내용들, 우리는 지금 스캐너라는 거 하나만 사용한 것으로 키보드 입력을 받아올 수 있죠.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오는 뭔가 그 방대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어디인가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 안으로 임포트를 해온 겁니다. 물론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저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넣어보죠. 자, 이제 변수에다가요, 나 저거 가져온 거 사용하고 싶어. input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캐너 생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nput이라는 이름 생성한 그 스캐너에 이렇게 해서 넘버 1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2도 담아줄게요. 그럼 넘버 1이랑 넘버 2는요, 사용자 입력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내려쓰기 하고요. 요 똑같은 명령을 아래쪽에다 적어줄게요. 자, 그럼 요건 3 더하기 7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입력한 값으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죠. 3 더하기 7은 10까지 나왔고요. 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에 5, 7, 5 더하기 7은 12. 그러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5 입력받은 거고요. 요게 7 입력받은 겁니다. 그래서 5 더하기 7은 12. 자, 요거 사실 요렇게 컴파일을 하시게 되면은요, 컴파일 할 때 내 프로그램 잘못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 하실 때는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요거 입력 내용에 대한 프린트를 하나를 써주세요. 자, 여기에 요거 복사하고요.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두 수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두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 하기가 조금 편하죠. 그래서 8 엔터 13 엔터 해서 21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입력받고 출력하고 하는 것들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프로그램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뭐 조건문, 반복문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심도 있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